고속도로를 시속 100km로 달리던 중년 남성이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종아리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통증이 엄습했고 그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고 말았습니다. 차는 중앙선을 넘었고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지나갔습니다. 다행히 옆차선으로 급하게 핸들을 꺾어 대형 사고는 면했지만 가드레일과 충돌해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박준호 씨, 당시 58세였습니다. 단 한 번의 다리 경련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도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있으십니까? 혹시 밤에 자다가 갑자기 종아리가 뒤틀리면서 깨어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운동 중에 갑자기 다리가 굳어버려 움직일 수 없었던 적은요? 단순히 아픈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고 때로는 심각한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런 고통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단 몇 초 만에 통증을 멈추는 응급처치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또한 경련이 단순한 근육 문제인지 아니면 병원을 찾아야 하는 심각한 신호인지 정확히 구분하는 법도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검증한 예방법까지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과 전문의 김태준입니다. 지난 32년 동안 대학병원과 개원의로 일하면서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진료해왔습니다.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 환자분들의 만성질환과 근골격계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다리 경련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다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봐왔기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제 경험과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리 경련이란 무엇인가? 먼저 다리 경련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이해하셔야 합니다. 의학 용어로는 근육 연축이라고 부르는데요. 근육이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입니다. 마치 고무줄을 최대한 당긴 채로 묶어놓은 것처럼 근육 섬유들이 강하게 오므라들어 풀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우리 뇌가 근육에게 수축하라, 이완하라 하는 명령을 정확하게 내립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신호체계에 혼란이 생기면 근육은 계속 수축하라는 명령만 받게 됩니다. 그 결과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극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가장 흔한 원인은 근육의 과로와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오랫동안 같은 자세로 앉아 있거나 서 있으면 다리 근육에 피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근육에 산소와 영양분이 부족해지고 동시에 피로 물질이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신경이 예민해지면서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되고 결국 경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전해질 불균형입니다. 우리 몸속의 칼슘, 마그네슘, 칼륨 같은 미네랄들은 근육과 신경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땀을 많이 흘리거나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이런 전해질들이 부족해지면서 근육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근육량이 감소하고 혈관의 탄력도 떨어집니다. 게다가 여러 가지 만성질환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약물들 중에는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년층에서 다리 경련이 더 자주, 더 심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인구의 약 60%가 밤에 다리 경련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응급처치법 -5단계 대응법.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갑자기 다리에 경련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에게 가르쳐온 5단계 방법을 순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종아리 뒤쪽의 특정 지점을 누르는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이곳을 승근혈이라고 부르는데요. 서양의학적으로도 이 부위를 자극하면 근육, 이완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위치를 정확히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다리를 쭉 펴고 앉으세요. 종아리 뒤쪽을 만져보면 두툼하게 솟아오른 근육 덩어리가 만져질 겁니다. 이것이 비복근이라는 종아리의 주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이 끝나는 지점, 그러니까 무릎과 발목의 정확히 중간 지점보다 약간 아래쪽을 찾아보세요. 그곳에 살짝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바로 그곳이 승근혈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사용해서 그 지점을 천천히 지그시 눌러주세요.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 통증이 느껴질 정도의 적당한 압력으로 3초에서 5초 정도 유지합니다. 이 동작만으로도 놀랍게 근육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통증이 확연히 줄어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발끝을 몸쪽으로 강하게 당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두 손으로 잡으세요. 만약 손이 닿지 않는다면 수건이나 벨트를 발바닥에 걸쳐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 상태에서 발끝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이때 무릎은 곧게 펴진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동작을 하면 경련으로 수축된 종아리 근육이 강제로 늘어나면서 잘못된 신경신호가 차단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5초에서 10초 이내에 경련이 풀립니다. 이 두 가지 동작, 즉 승근혈 지압과 발끝 당기기를 순서대로 하시면 급한 통증은 거의 해결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경련이 풀렸다고 해서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거든요. 종아리에 경련이 왔다는 것은 허벅지 뒤쪽 근육도 함께 긴장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허벅지 뒤쪽을 풀어줘야 합니다. 의자나 침대 끝에 편안하게 앉으세요.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발 뒤꿈치는 바닥에 대고 발끝은 위로 향하게 세워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입니다. 등을 구부리지 말고 마치 머리 꼭대기에서 실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곧게 세우세요. 그 상태에서 골반부터 천천히 앞으로 숙여줍니다. 허리를 굽히는 게 아니라 고관절이 접히면서 상체 전체가 앞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어야 합니다.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그 자세를 10초 정도 유지하세요. 숨은 편안하게 쉬면서요.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줍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허벅지 뒤쪽을 직접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무릎 바로 위쪽부터 시작해서 엉덩이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듯이 주물러 주세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 정도로 부드럽게 2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계는 종아리를 전체적으로 마사지해주는 것입니다. 경련이 풀렸어도 종아리 근육은 여전히 긴장 상태입니다. 이 상태를 완전히 이완시켜주지 않으면 금방 다시 경련이 올 수 있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종아리를 양손으로 감싸듯이 잡으세요. 발목에서 시작해서 무릎 방향으로 천천히 쓸어 올리면서 마사지합니다. 특히 종아리 옆면과 뒷면을 중심으로 꾹꾹 눌러주면 더 효과적입니다. 힘은 적당히 주시고 통증이 느껴질 정도로 세게 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들 때까지 1분에서 2분 정도 충분히 풀어주세요.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는 온찜질입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에 따뜻한 찜질팩을 종아리에 대주세요. 만약 찜질팩이 없다면 따뜻한 물에 적신 수건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침대나 소파에 편안하게 누워서 종아리 밑에 찜질팩을 받쳐주세요. 무릎과 발목 중간 지점에 오도록 위치를 잡으면 가장 좋습니다.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피부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온기가 근육 깊숙이 스며들면서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굳어있던 근육이 부드럽게 이완됩니다. 이 5단계를 모두 거치셔야 경련이 완전히 해소되고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급할 때는 1단계와 2단계만이라도 꼭 기억해 두시고 가능하면 5단계까지 모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운전 중 경련 대처법.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 운전 중에 경련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5단계 방법을 운전 중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운전 중 경련은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도 이 때문에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여럿 계십니다. 운전 중에 종아리에 경련이 느껴지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황해서 핸들을 놓거나 급격하게 움직이면 더 위험합니다. 우선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차가 직진할 수 있도록 유지하세요. 그 다음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습니다. 오토매틱 차량의 경우 왼발로도 충분히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급하게 세게 밟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밟으면서 속도를 줄여나가세요. 동시에 비상등을 켜서 뒤따라오는 차량의 위험을 알립니다. 속도가 충분히 줄어들면 도로 가장자리나 갓길로 안전하게 차를 이동시켜 완전히 정차합니다. 차를 멈춘 후에야 비로소 다리를 풀 수 있습니다. 승근혈을 눌러주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는 동작을 하세요. 만약 자세가 불편해서 하기 어렵다면 엉덩이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켰다가 이완하는 동작을 반복해도 도움이 됩니다. 엉덩이 근육과 다리 근육은 연결되어 있어서 엉덩이를 움직이면 다리의 긴장도 함께 풀립니다.
의자에 앉은 채로 엉덩이에 힘을 꽉 주었다가 5초 후에 풀어주는 동작을 5회 정도 반복하세요. 다리의 감각이 완전히 돌아오고 움직임이 자유로워질 때까지는 절대 운전을 재개하지 마세요. 급하더라도 최소 10분은 쉬면서 다리를 충분히 회복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경련 후 가볍게 걷기. 많은 분들이 경련이 오면 무조건 가만히 누워서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경련이 진행 중일 때는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경련이 풀린 후에는 오히려 가만히 있는 것보다 가볍게 걷는 것이 회복에 훨씬 좋습니다. 경련이 왔던 근육은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고 산소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때 천천히 걸으면 종아리 근육이 펌프 역할을 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쌓여있던 피로 물질이 빠져나가고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회복이 빨라집니다. 단,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경련이 완전히 풀리기 전에 무리하게 일어나서 걸으면 절대 안 됩니다. 더 심한 통증이 올 수 있고 자칫 넘어져서 다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발끝 당기기로 경련을 먼저 풀어주고 통증이 충분히 가라앉은 다음에 걸으셔야 합니다. 보통 경련이 풀린 후 1분에서 2분 정도 후가 적당합니다. 실내에서 천천히 왕복하면서 20보에서 30보 정도만 걸어주세요.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편안한 속도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면 안 되는 행동들.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 중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경련 부위를 세게 꼬집거나 주무르지 마세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 중에 경련이 오면 그 부위를 세게 꼬집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육을 더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방법입니다. 세게 주무르면 근육 섬유가 손상되어 멍이 들고 다음 날까지 통증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적당한 압력으로 부드럽게 마사지하거나 스트레칭으로 푸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침을 놓지 마세요. 일부에서 침을 놓으면 즉시 풀린다고 하는데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경혈을 자극해서 일시적으로 통증이 완화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근육을 늘려주는 것입니다. 침만 믿고 스트레칭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됩니다. 세 번째, 경련 후 며칠 동안 다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대처법입니다. 통증이 무서워서 아예 다리를 안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러면 근육이 더 약해지면서 다시 경련이 오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경련이 풀린 후에는 가볍게 걷고 스트레칭하면서 혈액순환을 회복시켜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 지금까지 경련에 대한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경련이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진료했던 71세 남성 환자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처음에는 가끔 종아리에 경련이 오는 정도였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런데 점차 경련의 횟수가 늘어나더니 급기야 매일 밤 잠을 설칠 정도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한쪽 다리가 점점 붓기 시작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즉시 혈관 조형 검사를 의뢰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다리의 깊은 정맥에 큰 혈전이 생겨 있었고 그 혈전이 언제든 떨어져 나가 폐로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폐색전증으로 생명이 위험할 뻔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치료로 혈전을 제거하고 항응고제 치료를 시작해서 건강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처럼 경련은 때때로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첫째, 일주일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경련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한 번 경련이 오면 15분 이상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다리가 붓거나 변색되면서 경련이 오는 경우입니다. 넷째, 한쪽 다리에만 집중적으로 경련이 반복되는 경우입니다. 다섯째, 경련과 함께 저림, 무감각,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단순한 근육 피로가 아니라 신경이나 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련이 어떤 질환과 관련이 있을까요? 첫째,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척추의 신경 통로가 좁아지면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압박을 받으면 종아리와 허벅지에 경련과 저림이 자주 옵니다. 특히 허리를 뒤로 젖힐 때나 오래 서 있을 때 증상이 심해진다면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추간판 탈출증, 흔히 말하는 허리 디스크입니다. 척추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누르면 한쪽 다리에만 경련과 통증이 반복됩니다. 기침할 때나 허리를 숙일 때 다리 통증이 심해진다면 디스크를 의심해야 합니다. 셋째,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오랫동안 혈당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면 말초신경이 손상됩니다. 그 결과 다리에 저림과 경련이 자주 오고 감각이 둔해집니다. 특히 밤에 증상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넷째, 하지정맥 질환입니다. 정맥류처럼 정맥 판막이 약해지거나 심부정맥, 혈전증처럼 깊은 정맥에 피떡이 생기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리가 무겁고 붓고 아프면서 경련이 자주 온다면 반드시 혈관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심부정맥 혈전증을 방치하면 혈전이 떨어져 나가 폐동맥을 막는 폐색전증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것은 돌연사의 원인이 됩니다. 다섯째,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전해질 불균형도 경련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혈액 검사로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정기 검진이 중요합니다. 만약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내과나 신경과 정형외과를 먼저 찾으시고 필요하면 혈관외과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련을 애초에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사실 가장 좋은 치료는 예방입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들만 바꿔도 경련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4가지 핵심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충분한 수분 섭취. 첫 번째는 충분한 수분과 전해질 섭취입니다.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나빠집니다. 근육과 신경의 전기 신호도 불안정해져서 경련이 쉽게 옵니다. 하루에 물 1리터 반에서 2리터, 대략 8잔 정도를 목표로 조금씩 나눠 마시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더운 날씨나 운동 후에 땀을 많이 흘렸다면 반드시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물만 마시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전해질이 포함된 이온 음료를 한두 잔 곁들이면 더 효과적입니다. 단,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료는 피하시고 가능하면 무설탕이나 저당 제품을 선택하세요. 2. 필수 영양소 섭취. 두 번째는 근육과 신경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4가지 핵심 영양소를 기억하세요. 하나, 칼슘입니다. 칼슘은 근육 수축에 직접 관여하는 미네랄입니다. 우유, 요구르트, 치즈 같은 유제품과 멸치, 뱅어포, 두부, 케일에 풍부합니다. 하루 한두 번은 칼슘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둘,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신경을 안정시키고 근육 이완을 돕습니다. 시금치, 근대, 브로콜리 같은 녹색 채소와 아몬드, 호두, 해바라기씨 같은 견과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셋, 칼륨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면서 근육이 제대로 작동하게 합니다. 바나나, 고구마, 감자, 토마토, 아보카도에 풍부합니다. 넷,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비타민 B1, B6, B12는 신경 기능을 지원하고 경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달걀, 현미, 통밀, 돼지고기, 닭고기 등 푸른 생선, 버섯에 많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드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약 식사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영양제를 복용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술과 카페인 제한. 세 번째는 술과 카페인을 줄이는 것입니다. 저녁마다 습관처럼 소주 한두 잔씩 드시는 분들 계시죠? 사실 그것이 경련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알코올은 이뇨작용으로 체내 수분과 전해질을 배출시킵니다. 그 결과 근육이 쉽게 경련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술을 마시면 밤에 경련이 더 잘 생깁니다. 카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커피, 녹차, 홍차, 에너지 음료는 신경계를 흥분시키고 근육을 예민하게 만듭니다. 꼭 끊으실 필요는 없지만 하루에 커피는 2잔 이하, 술은 일주일에 3번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올바른 수면 자세. 네 번째는 수면 자세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밤에 경련이 자주 오는 이유 중 하나가 잘못된 수면 자세입니다. 잠잘 때 다리가 과도하게 구부러진 상태로 오래 있으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경련이 잘 생깁니다. 다리 밑에 낮은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서 무릎이 살짝 펴지도록 해주세요. 너무 높으면 안 되고 다리가 자연스럽게 놓일 정도면 충분합니다. 또한 이불이 너무 무겁게 발을 누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불의 무게가 발목을 아래로 눌러 발끝이 아래로 향하는 자세가 오래 유지되면 종아리 근육이 짧아진 상태로 굳어져 경련이 오기 쉽습니다. 가능하면 가벼운 이불을 사용하거나 발 부분은 이불을 살짝 들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실내 온도도 중요합니다. 다리가 차가워지면 근육이 더 쉽게 수축합니다. 잠자리가 너무 춥지 않게 유지하고 필요하면 가벼운 면 양말을 신고 주무세요.
전기장판을 사용하신다면 너무 뜨겁지 않게 약하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예방운동법 -3가지 핵심 운동. 생활습관이 기본이라면 운동은 경련을 완전히 뿌리 뽑는 핵심 무기입니다.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에게 가르쳐온 3가지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모두 집에서 쉽게 할 수 있고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1. 종아리와 허벅지 스트레칭. 첫 번째 운동은 종아리와 허벅지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입니다. 특히 잠자기 전과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면 효과가 큽니다. 먼저 종아리 스트레칭입니다. 벽이나 튼튼한 의자 앞에 서세요. 손을 벽에 짚고 한쪽 다리를 뒤로 한 발자국 내딛습니다. 뒤로 뺀 다리에 무릎은 곧게 펴고 발 뒤꿈치는 바닥에 완전히 붙입니다. 앞쪽 다리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이 자세로 30초간 유지합니다. 종아리가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이 들 겁니다. 양쪽 다리를 번갈아 가며 각각 3회씩 반복하세요. 다음은 허벅지 뒤쪽 스트레칭입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습니다. 발 뒤꿈치는 바닥에 대고 발끝은 위로 세워주세요.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골반부터 천천히 앞으로 숙입니다. 허벅지 뒤쪽이 당기는 느낌이 들면 그 자세로 30초 유지합니다. 양쪽 다리를 각각 3회씩 해주세요. 2. 까치발 들기 운동. 두 번째 운동은 종아리 근력을 강화하는 까치발 들기입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경련을 예방합니다. 서서 하는 방법과 앉아서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서서 하는 방법입니다. 벽이나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가볍게 짚어 균형을 잡으세요.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11자로 나란히 놓습니다. 그 상태에서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어 올려 까치발을 만듭니다. 최대한 높이 올렸다가 2초 정도 멈춘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동작을 15회 반복하고 30초 쉰 후 다시 15회, 이렇게 총 3세트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빠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서서 하는 것이 힘드시다면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90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립니다. 2초간 유지했다가 천천히 내립니다. 이것도 15회씩 3세트 반복하세요. 앉아서 하는 방법은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적어서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특히 안전합니다. 3. 발가락 운동. 세 번째 운동은 발가락과 발바닥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발의 작은 근육들이 약해져도 다리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경련이 잘 생깁니다. 의자에 앉아서 바닥에 작은 수건을 한 장 깔아 놓으세요. 맨발로 발가락을 사용해서 그 수건을 오므려 당겼다가 다시 펴는 동작을 합니다. 마치 손으로 물건을 쥐었다 펴는 것처럼 발가락을 움직이는 겁니다. 15회 정도 반복하세요. 또 다른 방법은 맨발로 서서 발가락만 오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20회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운동은 발바닥의 작은 근육들까지 자극해서 발 전체를 튼튼하게 만들고 균형 감각도 개선해서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3가지 운동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만 하셔도 놀라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2주만 꾸준히 하시면 확실히 경련이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다리 경련의 원인부터 응급처치법, 병원에 가야 하는 신호, 그리고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과 운동법까지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경련은 단순히 아픈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오늘 배우신 내용들을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경련이 오시거나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 균형 잡힌 영양, 적당한 운동, 올바른 수면 자세, 이 4가지만 지켜주셔도 경련 없는 건강한 생활을 되찾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운동은 하루 10분이면 충분하니까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32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건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경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